안녕하십니까. 강철부대 6화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먼저 리뷰를 시작하는 데 앞서서 이제 제 채널에 인생TV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이 리뷰 영상, 풀 영상, 노편집 풀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뭐 두서없이 떠드는 거죠, 제가. 근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재밌게 봐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류카 리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류카는 이번 미션은 대테러 연합 미션이었습니다. 대테러 연합 작전이었는데 707하고 이제 미 특수부대랑 이제 연합 작전 연합팀이 맞춰졌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UDT랑 UDU가 이제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 작전을 하는데 시즌 1, 2랑 좀 미션이 다른 점은 크게 없고, 다만 조금 더 스케일이 커지고 뭐 차량 섭외라든지 그리고 대항군, 많은 대항군의 인원, 그런 점이 조금 달라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타임 어택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달라진 점은 미션에 있어서 이제 한 명의 대항군을 상대팀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팀에서 대항군 한 명을 사용하는 거는 엄청난 이제 그게 있어요. 뭐지? 훈련이 된 대항군이 한 명이 있다는 거는 그냥 뭐 훈련이 안 된 대항군 10명보다도 엄청나게 큰 그런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총상 페널티, 내가 이제 총을 한 발 맞았을 때 사망이 됐을 때 그 페널티로 60초라는 시간, 1분이라는 시간이 이제 추가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대한 이제 조심하면서 안전적으로 작전이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게 해야겠죠. 이제 제작진에서 이제 그런 걸 의도한 것 같아요. 60초라는 페널티를 줌으로써 이 작전팀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전술적인 움직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타임 어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선 또 문제가 되는 발생이 타임 어택이기 때문에 또 양 팀 다 전술적인 움직임을 많이 사용 안 할 거라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이제 제작진에서도 이제 그걸 생각했을 텐데 타임 어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이제 이 기준점을 줄 수 있는 게 타임 어택밖에 없어요. 이걸 뭐 전술을 잘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플러스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승리팀인지를 확실하게 구분 질 수 있는 건 타임 어택. 어느 팀이 빨리 하고 시간으로 들어왔나, 빠른 팀이 승리한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이제 그나마 한 발당 60초라는 이제 페널티를 줌으로써 조금 안정적이면서 전술적으로 움직여라 라는 의도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션을 시작하면서 이제 두 개의 팀이 이제 다른 성향을 보이는 게, 첫 번째로 이제 707과 미 연합팀, 미 특수부대 연합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건 타임 어택이고 속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속도로 가자. 요런 그 전술이었고, 그 반대로 이제 UDT랑 UDU 연합 같은 경우에는 속도전 타이머긴 하지만 속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페널티라는 60초라는 페널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좀 전술적으로 움직이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작전으로 두 부대가 이제 나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특전사랑 미 실팀, 미 연합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결국은 이제 707이랑 미 연합팀이 이기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속도전을 추구했던 707 팀이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UDT보다 성적이 좀 안 나왔죠. 31초가 느렸죠. 2분 몇 초였죠? 하여튼 2분 몇 초가 나왔고, 13분대가 나왔고, UDT가 오히려 더 빨랐어요. 근데 이 부분은 확실히 707 분들이 확실히 빨리게 한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편집점에서 어떻게 편집을 했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폭발물을 찾는 데에서 키 여는 거에서 키가 안 맞아서 계속 시간을 낭비했잖아요. 그 부분이랑 박창규 대원이 이제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시간이 조금 지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전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빠르게 하긴 했어요. 속도전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뭐 계활지에서 뛰어가는 부분, 뭐 하는 부분, 뭐 어딜 가는 부분, 클리어하는 부분,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격실 진입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윌디언이 앞장서서 이제 지휘를 하면서 했긴 했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들어가 버렸죠. 그냥 내가 총알을 맞던 말던.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도 들어보면
어차피 뭐 안전적으로 해도 맞을 건 맞는다. 총알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럴 바에는 속도 전후에서 최대한 빨리 작전을 끝내서 타임 어택을 빨리 끊자라는 이런 마인드였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707이 이기긴 했죠. 그리고 총상도 한 발밖에 안 나왔고 그리고 UDT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오히려 빨리 됐어요. 안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707은 그 열쇠 여는 부분이랑 이제 환자 발생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시간이 딜레이 된 것 같고 707은 이제 아니 UDT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빨리 됐어요. 근데 다만 이제 또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총상 환자가 2명이 생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2분의 시간이 주어지면 페널티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게 됐습니다.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뭐랄까 운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대항공 같은 경우에는 고도로 이제 훈련된 인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저희도 훈련할 때도 보면은 보통 이제 대학생들을 많이 써요. 대학생 이제 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좀 약간 용돈벌이를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엑스트라를 고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뭐 군대도 안 갔다 온 친구들이 대부분일 뿐더러 전혀 아예 전투에 대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친구를 대항군으로 썼을 때 이제 뭐랄까 대항군 인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상대 이제 훈련된 특수부대원들을 뭐랄까 총상시키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죠. 어려움이 생긴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상 환자가 한 발, 두 발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707 같은 경우, 707 연합팀 같은 경우에는 총상을 입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좀 컸다고 봐요. 왜냐면 너무 속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격실 진입할 때도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오히려 총상 환자가 더 있었으면 저는 707 쪽이 더 많다고 봤거든요. UDT보다는. UDT는 확실히 안정적으로 하긴 했어요. 전술적인 모습도 좀 많이, 그나마 좀 많이 나왔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고도로 훈련된 대항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총상 부분이 오히려 좀 적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양팀 뭐 어쨌든 여기서 강철 부대에서는 전술적인 모습이 크게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본 시각에서는 그래도 UDT 707, UDT, UDU 그 두 팀이 조금 더 전술적인 모습이 좀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속도전보다는 좀 안정성, 안전하게 좀 하자는 그런 이제 작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이라는 그게 베이스가 되면 내가 뭐 격실을 들어가든 어디를 하든 어느 위험 지역을 내가 이제 쳤을 때 극복을 할 때 당연히 이제 훈련적인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제 뭐 스캔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진입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뭐랄까 전술적인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배럴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총기 신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하여튼 그런 모습도 좀 나왔고 그리고 뭐 블루투블루 이제 아군 충돌 방지법 그런 용어에 대해서 이제 블루투블루라는 용어인 뭐 그런 모습도 좀 나왔고 뭐 버튼훅 하는 모습 그리고 확실히 정중영 대원이 좀 잘하기 때문에 전술적인 게 조금 뭐 남들보다 좀 뛰어난 것 같아요. UDT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야간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유일하게 혼자서 이제 저강도 사격 그러니까 저강도 라이트를 키면서 이제 소총의 라이트를 키면서 이제 작전을 하는 그런 모습 너무 좀 좋게 봤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테러범 탱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격실 내부에 있거나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노출 안 되는 좀 어두운 음영 지역이 있겠죠. 근데 이제 공격하는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어느 격실을 들어가던 내가 이제 위험구역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탱고들은 안정적인 부분에서 자기의 몸을 숨기면서 이제 어두운 지역이나 뭐 어떤 물체 뒤에 숨어서 이제 들어오는 작전팀을 공격을 하겠죠. 그럼 어두운 곳에 있으면 공격하는 공격팀은 그 탱고가 잘 보이지 않아요. 특히 그리고 또 야간이면 그래서 이제 라이트를 그렇게 활용하라고 그래서 라이트가 괜히 달려있는 게 아니라 웨폰 라이트가 그래서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라이트를 딱 순간적으로 켰을 때 그 적군은 탱고는 눈이 이제 시야가 눈뽕이라고 그러는데 눈뽕을 맞으면 시야가 수초간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계속 키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팀한테 공격하기에 어려움이 굉장히 따르고 뭐 이제 말로는 뭐 순간적으로 딱 했을 때 뭐 불빛이 보이니까 그곳을 향해 쏴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순간적인 판단인데
순간 딱 맞아서 사람이 벙쪄버리면 일순간 이제 몸이 멈춰버리는 거죠. 거기다 대고 뭐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모션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훈련을 많이 하고 특수부대 쪽에서 예, 그런 모습이 또 나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 전술적인 뭐랄까 지식이나 그런 것도 있고 몸의 전술적인 그런 행동 요령이 뱄다는 몸에 익었다는 거를 좀 정중용 대원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의외로 이제 UDT의 고인호 대원 같은 경우에는 UDU의 고인호 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사회 나와서 이제 전술 컨설팅하는 뭐 그런 회사 같은 데가 있어요. 뭐 무사트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근무를 했었고 뭐 일을 했었고 하고 뭐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전술 쪽에서 뭐 그렇게 전술을 하고 하는 그런 쪽에서 전술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뭐 오랫동안 했었어요. 한 1년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신식 전술을 또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또 UDT 정중용 대원이랑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케미가 좋더라고 봤어요. 둘이 잘 하더라고요. 둘이 뭐 백업도 잘 해주고 뭐 그러면서 둘이 이제 거의 뭐 그 작전에 있어서는 둘이 UDT랑 그 UDU 연합 작전에 있어서는 그 두 분이 거의 캐리를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하여튼 잘했습니다. 뭐 나머지 대원도 물론 다 잘했지만 김경백 대원도 본인이 맡은 이제 팀장 임무를 했고 하여튼 그렇게 봤고, 이제 70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윌 팀장이 이제 주로 자기 이제 위주로 이제 윌 팀장이 끌고 나갔어요. 막 무브 하면서 뛰고 선두에 서가지고 막 격실 같은 거 과감하게 들어가고 이제 그런 전술적으로 뭐 하는 그런 모습은 솔직히 나오진 않았어요. 707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딱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크게 없는데 이제 팩 요점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사다리 올라가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대항군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외곽 지역 그리고 언노운 지역 같은 건 확실히 잡아주고 있는 게 좀 맞아요. 그리고 내가 큰 각을 잡아야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각을 잡는다기보다 큰 각을 잡아서 양쪽 좌우측에서 이제 올라가는 사다리 중점을 했을 때 좌우측에서 이제 한 명씩 잡아주고 그다음 5명이었으니까 뭐 한 명은 사다리 밑에 바로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은 사다리 정면으로 해서 이제 후방으로 빠져서 멀리서 전체적인 모습을 좀 잡아주면 보통 이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뭐 그 화면에서 나온 부분만 봤을 때는 고인호 대원이 이제 우측을 잡고 있다가 한번 딱 스캔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본인이 잠깐 뭐 실려는 모션을 하면서 총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대항군이 나타났는데 뭐 빠르게 어쨌든 대항군이 갑자기 확 나타나니까 뭐 이렇게 숨으면서 이제 몸을 피했고, 다행히도 이제 정경훈 대원이 옆에 있어서 백업을 해줘서 이제 그 대항군을 제압을 했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구역 한번 딱 서치를 하고 스캔을 하고 딱 잡아놨으면 거기는 솔직히 외곽 지역이잖아요. 모서리 지역. 여기가 어디서 이제 대항군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 부분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잡고 있었으면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뭐 일순간 쉰다고 뭐 총구를 내린다던가 또는 고개를 돌린다던가 이런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미션이고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조금 전술적인 모습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모습 했으면 좋겠다는 모습. 근데 뭐 게임이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그렇게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그리고 또 보자. 그리고 이제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제 김경배 대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권총 보조화기를 차고 다 있는데 요번에는 보조화기를 다 안 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마일지 장비에 보조화기에 마일지 장비가 달려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있는 데도 있겠죠. 근데 아마 없을 거예요. 보통 소총에다 이제 마일지 장비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총을 이제 지급을 안 하는 거죠. 보조화기를 지급을 안 했지만 그 계단을 올라갔을 때 그 외줄 사다리 줄 사다리를 타고 이제 40m 올라갔을 때 다 올라와서 이제 그 뭐랄까 뭐 줄사다리 끝부분에 있어서는 뭐 보조하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소총을 딱 파지해서 내가 사다리를 다 올라와서 그 끝에 머리에서는 한번 대항군이 거기 사다리 끝에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소총을 꺼내서 한번 스캔을 한번 해주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올라갔으면 좀 더 좋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팀 다 그런 모습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다 올라가서 지도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지도가 있는 그 조그만 격실 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라이트를 켜지 않았어요. 그 격실이 조그만 격실이었고 거기는 엄청 어두웠어요. 거기에 이제 대항군 한 명이 숨어 있었는데 거기 라이트를 딱 켜줬으면 이 순간 딱 켜줬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항군이 이제 눈뽕도 오고
이제 사격을 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또 나 또한 내가 그쪽에 어두운 곳을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서 라이트 켜는 게 맞는데, 이제 아무도 켜지 않았죠. 라이트를 아무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건 폼으로 준 게 아니거든요. 사용을 하라고 또 달려 있는 건데, 심지어 또 야간 작전인데도 불구하고 주간에도 라이트를 사용합니다. 어두운 곳일 경우엔. 하여튼 근데 두 분 다 라이트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경백 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조그만 격실을 들어갈 때 이렇게 틀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뭐 제가 봤던 시각에서는 총구가 이제 눈에 먼저 내 몸보다 총구가 먼저 들어가는 부분,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입니다. 총구랑 내 몸이랑 같이 들어가야지, 총구가 먼저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 있는 대항군이 총구를 보고 누가 왔다는 걸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총구 끝을 잡고 총을 채갈 수도 있고 총을 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격실을 들어가거나 어느 그 공간을 들어갈 때는 총구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 내 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총구와 내 몸이 거의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조금 좀 그런 모습이 안 나온 게 조금 뭐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를 그러고 난 후에 나와서 이제 그 열쇠 획득하는 곳에 가서, 열쇠 획득하는 이제 곳에 가는 게 이제 두 번째 미션이었는데, 열쇠를 획득하러 갔어요. 여기서 또 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UDT랑 UDU 부분 그 분들이 이제 그 열쇠를 획득하려고 또 조그만 공간, 또 격실 안에 들어가는데, 이제 브리처가 문을 부시고 브리칭을 하고 문이 열립니다. 순간 이제 오픈이 돼요. 당연히 그 안에는 대항군 한 명이 숨어 있었죠. 그러니까 일순간에 이 대원이 들어가려다가 있으니까 잠깐 몸 살짝 피해요. 근데 뒤에서 이제 그때 훨씬 뒤 먼 거리에서 이제 고인호 대원이 사격을 합니다. 뭐 나빴다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죠. 위험한 부분이죠. 왜냐면 우리 동료 뒤에서 총구를 겨누고 총을 쐈다는 건 엄청 위험한 부분이. 물론 훈련이나 뭐 실제 상황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순간적으로 내가 총을 쏘게 되면 뒤에서 이제 외치는 거죠. 뭐 컨택, 내가 쏘겠다 컨택, 아니면 또 뭐 샷, 그 용어 하나 크게 컨택 하면서 쏴야지, 내가 앞에 있는 내가 뒤에 있는 애가 내가 어디 부분 사격한다, 그러니까 나를 피해라, 이런 용어로 볼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컨택 하면은 내가 몸을 순간적으로 뭐 피해 준다던가 자세를 낮춘다던가, 그랬을 때 이제 뒤에 있는 요원이 백업 사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내가 봤다고 해서 탱고를 봤다고 해서 뒤에서, 전방이 아닌 뒤에서, 내 앞에는 우리 아군이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빠방 쏘면 내 아군이 지나가다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서 있다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된 부분이라고 좀 보고요. 그 고인호 대원이 쐈었거든요, 뒤에서. 하여튼 그렇게 그 부분이 좀 보였고, 그다음에 뭐 707 부분은 그런 뭐 거기 부분에서는 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나서 열쇠를 이제 두 팀 다 획득하고 나서 이제 폭발물 처리하러 가죠. 폭발물을 이제 있는 곳에 이동하죠. 거기서는 이제 고인호 대원이 그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넘어가면서 쏘려고 했는데 이제 기능 고장이 나서 거기서 이제 한 발 맞은 거거든요. 고인호 대원이 기능 고장이 나면서 이제 거기서 한 발 맞고. 근데 UDT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안전하게 전술적으로 움직이자 해가지고 전술적으로 움직이면서 들어갔어요.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니라 나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시간도 좀 많이 지체됐죠. 또 제프라는 그 리더, 대항군 대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체를 좀 많이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체하다가 뭐 양쪽 두 명 넘어가고 두 명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크리스 크로스로 이제 진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핏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본 모습은 크리스 크로스를 진입할 때 일단 진입을 한다고 마음을 먹고 진입을 하면 바로 매끄럽게 바로바로 들어가줘야 돼. 크리스 크로스로.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교차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 대원이 뭐 우측으로 들어가면 이 대원은 바로 좌측으로 들어가주는 거예요. 근데 우측으로 들어가는 대원하고 바로 교차해서 바로 들어가줘야 돼. 왜? 그래야지 이 우측으로 들어가는 대원의 등을 커버해 줄 수가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이쪽을 보고 이제 사격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김병영 대원이 들어가면서 뭘 본 것 같아요. 탱고를 봤기 때문에 좀 주춤하면서 거기서 사격을 막 하다가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격실을 들어가는 공간, 이 문이 있는 공간, 이 격실에 오는 공간은 죽음의 깔때기라고 해서, 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탱고가 안에 있다고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에 대해서 뭐 난사할 경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문을 피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죽음의 깔때기, 여기는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는 최대한 피해서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격실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순간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면 서로 총기 시동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매끄럽게 따다닥 들어가야 돼요. 이게 중간에 뭐가 있다고 해서 주춤거리면 이미 거기에서 서 있는 동안 그쪽에서 총을 맞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춤함으로써 뒤에 따라오는 대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 707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윌대원이 그냥 뭐 거침없이 그냥 뭐 너는 쏴라 난 맞으면서 들어가겠다 해서 막 그냥 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윌대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그냥 이쪽 모서리에 있는 인원을 빠바방 싹 쐈는데 어떻게 쐈냐, 빠바방 쏘고 내가 정면을 바라본 게 아니라 빠바방 쏘면서 등을 돌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게임이니까 아마 서바이벌 게임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등을 돌리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격실이 있으면 내가 이 하드 코너를 보기 위해서 코너 쪽을 보기 위해서 코너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코너에 있는 인원을 쏘고 그 다음 어디를 봐야 돼요? 코너에 있는 탱고가 있으면 코너에 있는 인원을 쏘고 그 다음 이 총구가 어떻게 해요? 정면을 해서 여기를 또 서치를 해야 될, 스캔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내 앞쪽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 사격을 하고 이렇게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쏘고 등을 지고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럼 내 등은 완전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적군한테, 적한테. 그러니까 날 죽여라 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하여튼 그렇게 봤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키를 여는 데 있어서 이제 게임이고 내가 빨리 하기 때문에 이제 당황을 해서 좀 차분히 했으면 되는데 이제 막 해보니까 이제 키가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키를 못 찾았다고 판단돼서 이제 다른 팀원들이 이제 키를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이제 박창규 대원이 다친 거죠.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여튼 빨리 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다친 것 같더라고요. 철가상을 많이 입은 것 같더라고요. 707 분들은 그냥 다 캐리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 명이 빠지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 폭발물을 들고 가야 되는데 두 명이, 폭발물 들고 가는 두 명은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명이 있음으로써 그 커버 쳐주면서 가는 건데, 전방에서 나타나는 대항군에서 이제 대형 사격 화력을 앞세워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못 해준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폭발물을 제거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추가 미션이 나왔습니다. 추가 미션은 인질 구조. 인질 구조하러 각 팀에서 2명씩 갑니다. 근데 갔더니 계단은 막혀 있고 외줄로 올라가라. 그래서 한 명씩 이제 외줄로 올라가고 한 명은 거기서 경기를 봐줘요. 근데 여기서도 좀 보이는 모습 중에 조금 그런 모습이 뭐였냐면 두 팀 다 외줄 밑에서 이렇게 경기를 보고 서 있더라고요. 외줄 밑에서, 바로 외줄 밑에서. 근데 외줄 밑에서 보고 있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죠. 외줄 밑에 있으면 당연히 외줄 주변, 그 건물 주변에 있는 거는 내가 스캔이 가능하고 경계를 가능할 텐데 화력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외줄 바로 위에 테러범이 있으면, 탱고가 있으면, 있었죠. 탱고가 있었잖아요. 그 탱고 어떻게 쏠 겁니까? 바로 외줄 위에서. 당연히 못 쏘잖아요. 사격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팀 다, 그래서 그 탱고가, 그 적군이 그 외줄 위에서, 바로 위에서 장전을 하고 막 서서 이제 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그때 늦게나마 이제 보고 나서 뒤로 빠지면서 이제 사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압을 했는데, 애시당초 외줄 타고 올라가는 인원 한 명이니까 나는 큰 각에서 봐야 되니까 뒤로 빠지는 거죠. 한참 이 큰 각에서. 그래서 그 위쪽 서치해주고, 당연히 내가 멀리서 보면 전반적으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위도 보고 이렇게 멀리서 이제 사주 경계를 해줬으면은, 물론 내가 시작함과 동시에 큰 각으로 빠져서 봤으면 당연히 위에 있는 테러범 아마 보였을 겁니다. 거기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걔가 장전을, 대항군이 장전을 하기 전에 이미 벌써 사살을 했겠죠. 근데 두 팀 다 이제 그렇게 안 되고 뒤늦게 보고 이제 사격을 했어요. 거기서도 충분히 총상을 입을 수 있는 경우인데, 아시다시피 대항군은 조금 그 공격팀을 맞추려는 의지가 없는 분들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이제 총상이 거의 안 나왔죠. 근데 거기서도 그렇고 하여튼 많은 게 있었어요. 많은 이제 총상을 당할 수 있는, 공격팀이 총상을 당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사격도 대항군이 느리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맞출 의지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 두 팀도 안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가면서 무기를 들고, 폭발물을 운반하는 두 팀은, 두 명은 폭발물을 들고 가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공간을 통과하는, 약간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음영지역, 어둡고 이제
터널이 아니라 뭐 약간 어쨌든 그런 박스 구간을 통과하는 구역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열린 문이 하나 있었어요.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대한군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윌대원도 한 발 거기서 맞은 거고 윌대원이 그리고 UDT 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고인호 대원이 거기서 한 발 맞은 건데 그것도 이제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거기 열린 문, 오픈문, 언노운 내가 어디에 테러범이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총구로 딱 스캔을 해주면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안 보이잖아요. 되게 어둡더라고요. 어둡고 그 열린 문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은 더 어두웠어요. 보이지가 않아. 내가 거기 팀들 아마 보고는 갔을 거예요. 보고는 갔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곳은 딱 스캔을 하고 어둡잖아요. 라이트 딱 켜. 그럼 환하게 보이니까 대한군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빵 싸서 제거하고 지나갔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게임이니까 타임 어때요? 게임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707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박창규 대원이 다쳐서 2명에서 운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쏠 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둘 다 폭발물을 들고 이동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때 이제 발견하고 폭발물 내려놓고 총기 들어서 이제 쏘려고 하니까 늦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윌리언이 한 발 맞은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션은 이제 종료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박창규 대원이 한 명 제가 보면서 왜 한 명이 없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박창규 대원이 이제 그 과정에서 다쳐서 이제 빠졌던 거죠. 그래서 조금 거기서 이제 시간이 딜레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어찌됐든 안정성을 조금 더 추구했던 UDT가 그 타임 어택 시간은 조금 더 빨랐고 30초가량이 빨랐고 707 30초가 느렸고 근데 또 반대로 안전을 추구했던 UDT 팀이 총상 2발로 2분의 페널티를 받았고 그리고 속도전만 내세웠던 707 팀이 한 발의 총상밖에 안 났기 때문에 1분의 페널티를 받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분이 추가되고 1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707과 미 특수부대가 이제 미션에서 이겨서 4강을 진출하게 됩니다. 아이고 박수. 어쨌든 뭐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예.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해요. 조금 UDT 쪽이 조금 더 잘했다고 생각을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져서 조금 뭐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건 뭐 미션이고 그날의 운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만 봐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뭐 물론 그 과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뭐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 뭐 훈련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가신 분은 축하드리고 아쉽지만 또 이제 UDT랑 UDU는 이제 적이 돼서 또 이제 갯벌 타이어 미션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계속 나오겠죠.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상황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리뷰는 이제 뭐 마치도록 하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이제 HID 후배들이 안 나오니까 조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우리 후배들이 우리 부대 팀들이 나와야지 조금 더 재밌게 볼 텐데 물론 기쁜 소식이죠. 먼저 4강에 진출했으니까. 근데 안 나오니까 조금 흥미 요소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좀 보긴 봤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좀 뭐 본다고 보긴 봤는데 뭐 제가 하는 이 리뷰에서 뭘 빠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잘못 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항상 얘기하지만 예능은 예능일 뿐이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시고 다만 제가 이 리뷰하는 데 있어서 요런 뭐 사격이라든지 어느 정도 뭐 이제 훈련적인 부분, 대테러적인 부분이나 요런 전술적인 모습이 나오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조금 전술적으로 풀어가는 의미에서 저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이제 리뷰를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제가 말하는 게 무조건 뭐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네가 뭔데 뭘 평가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는 시선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니까 하여튼 리뷰는 리뷰니까 그냥 재밌게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뭐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로 노편집 풀 영상입니다. 두서없이 떠들어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저도 하고 나서 뭐 지금 제가 뭐라고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30분 됐는데 하여튼 여기서 또 리뷰 마치도록 하고 7화 리뷰에서도 뵙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번 데테러 미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면 주라벨 TV에서 제가 어제 저녁에 새벽에 가서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올라올 건데 거기 가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